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40살 김도훈 씨의 삶에서 나온 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변화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도훈 씨의 대답, 그의 삶으로 직접 써내려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김도훈 씨가 직접 남긴 기록들, 그 목소리가 담긴 글들을 통해서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주 깊은 감정들, 또 그가 마주해 했던 선택의 무게,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등장인물들의 마음에도 공감해 보시고 또 동시에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련 앞에서 한 부부가 또 한 남자가 어떻게 서로를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김도훈 씨와 그의 아내 수진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그들의 아주 평범했던, 그래서 어쩌면 더 아름다웠던 시절에서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이었대요. 아, 도서관이요? 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던 수진 씨. 그 수줍은 미소가 도훈 씨의 청춘을 그야말로 흔들었다고 하죠.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 결혼 후의 일상도 뭐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 소박함이 주는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하고 물으면 아내가 응, 당신 있어서 괜찮아? 이렇게 답하는 그런 저녁. 상상만 해도 좀 따뜻해지죠. 네, 그 따뜻함, 그게 이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행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훈 씨가 기억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수줍은 미소 같은 거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용했던 수진 씨의 모습이 나중에 병 때문에 변해가는 모습하고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도훈 씨가 뭘 잃어버렸는지 혹은 뭘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치를 넘어서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변화 그리고 지켜냄이라는 주제에 무게를 더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그 평범했던 일상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그립고 소중한 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도훈 씨도 그때는 그 하루하루가 지금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 잔잔했던 행복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아내 수진 씨한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변화요? 어떤? 네, 예전보다 웃음이 눈에 띄게 줄고요. 식사할 때 젓가락 같은 걸 자꾸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대요. 밤에는 악몽을 꾸는지 좀 힘들어하면서 깨는 날도 많아졌고요. 아, 처음에는 도훈 씨도 그냥 뭐 요즘 피곤한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도훈 씨가 정말 몰라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까요? 아니면 혹시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뭐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어 같은 거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봤대요. 괜찮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뭘 떨어뜨려? 하고. 그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이 도훈 씨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몰라. 손이 내 맘대로 안 돼. 이 짧은 한마디요. 이 말 속에는 본인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 몸의 변화에 대한 어떤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그 깊은 불안감 같은 게 같이 담겨 있었겠죠. 네, 당사자인 수진 씨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경험은 정말 사람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굉장히 불안한 경험이거든요. 수진 씨가 느꼈을 혼란이나 공포는 아마 도훈 씨가 느끼는 불안감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 쌓이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게 바로 명절에 시댁을 찾았을 때였어요. 여러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내 수진 씨가 갑자기 쓰러지고 만 겁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어요.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시어머니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며느리를 막 다그친 거죠. 어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몸 관리를 이따위로 하냐. 이런 식의 아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여기서 그 시어머니의 반응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표현 방식이 상당히 좀 거칠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여기에는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불만? 이걸 넘어서서 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그 당시 사회나 그 세대가 가졌을 법한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같은 게 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글에 나타난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도훈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도훈 씨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소리치면서 아내를 감쌌다고 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 씨, 지금 아픈 겁니다. 이렇게 외쳤죠. 아마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감정이 격하게 터져 나온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도훈 씨는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된 진단명, 그게 바로 루게릭병. 의학용어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었죠. 네, 의사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힘을 잃고 마비돼서 결국에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말하는 능력까지 잃게 되는 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훈 씨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담담하게 지금은 초기지만 서서히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어쩌면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네요. 네, 단순히 마음의 준비만 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닥쳐올 간병의 현실, 경제적인 문제, 관제의 변화까지 정말 삶의 모든 걸 새로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텐데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이때 아내 수진 씨가 울면서 도훈 씨에게 건넨 말이 있다고 했죠. 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미안해라는 말, 여기에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 같은 것까지도 막 뒤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이 순간부터 이 부부의 싸움은 단순히 병 자체와의 싸움을 넘어서는 거죠. 병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심리적, 사회적,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들과의 정말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관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요, 아내의 병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가혹한 시련이 도훈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가혹한 시련이요? 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차가운 시선과 아주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아픈 며느리가 아들 인생을 망칠 거라면서 심지어 이혼하라고까지 종용합니다. 네 인생까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듣는 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병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가장 의지가 되어줘야 할 가족에게서 저런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도훈 씨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막 오열하면서 외쳤다고 하죠. 네. 전 절대로 못합니다. 수진 씨 버리고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 외침, 이건 그냥 어머니 요구에 대한 거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자신의 사랑,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약속,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온갖 압력 앞에서 지켜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는 그런 비난과 회유 속에서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이 대목에서 정말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네. 도훈 씨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뭘까요? 단순히 그냥 아픈 아내 곁에 물리적으로 머무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쩌면 병들기 전에 그들이 함께 쌓아왔던 그 사랑의 기억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그리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의 가치, 바로 그 자체였을지도 몰라요. 네. 사회적인 통념이나 현실적인 조언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의 반대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하고 내면의 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은 씨는 이 선택이 앞으로 자기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다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한 거죠.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투병 기간 5년을 훌쩍 넘겨서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이요?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소통 방식이요? 예전처럼 말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도은 씨는 아내의 눈빛에서 또 가만히 맞잡은 손끝의 그 온기에서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그 깊은 유대감이나 교감은 뭔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통의 정의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은 씨는 아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표현해요. 느낀다. 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욱 깊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도은 씨의 희망이나 바람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저는 그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쌓아온 아주 깊은 교감의 결과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말을 넘어서는 소통,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그냥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버텨낸 시간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사랑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재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깊어진 시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표면적인 기능의 상실 너머에 있는 그 관계의 핵심적인 연결성,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도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정말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 사랑의 가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으로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루게릭병이라는 어떤 특정 질병을 앓는 한 부부의 특수한 사례,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주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상실, 그리고 변화 앞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관계의 본질이 뭘까? 헌신과 책임감이란 건 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은 과연 어디까지일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도은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이와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흔히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정상적인 삶이요? 네.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활기차고 문제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뭔가 비정상이라거나 결핍으로 여기곤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도은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큰 강인함, 그리고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그 가장 취약한 순간에 역설적으로 발견되고 또 증명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김도훈 씨의 사연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삶의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깊은 강인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어떤 작은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킨다는 것을 종종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무언가를 보호하는 행위로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도훈 씨의 이야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그 변화 자체를 끌어안고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야기와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